안녕하십니까. 이재명이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취임 80일 됐잖아요. 80일. 그러면서 그 언론 출입기자하고 간담회에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느냐. 뭐 체력적으로 힘든 게 아니냐.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. 이렇게 물으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지금 스트레스로 엄청나가지고 이제 이가 흔들흔들한다.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즐거운 일 하니까 버티고 있다.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이가 흔들흔들한다. 저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 했잖아. 이가 흔들흔들한다. 옛날에. 근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뭐 숨쉬기 운동하고 숨쉬기. 그 다음에 숟가락 엮기 운동. 숟가락으로 드는 게 엮기 운동이다. 이건 뭐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. 진짜 엮기 선수는 정성호입니다.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이제 진짜 엮기를 드는 엮기 선수고 역도 선수. 근데 자기도 법무부 장관 되고 운동 안 했더니 배가 노더라. 이런 이제 이야기를 떠들고 있는데요. 근데 이재명이가 저는 스트레스로 이가 흔들흔들 하는 거는 요거 하나는 진실로 보입니다. 이재명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짓말쟁이지만 이재명이가 거짓말쟁이지만 스트레스로 이가 흔들흔들 한다는 거는 저는 진실이다. 이렇게 봅니다. 그러면 이재명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가 흔들흔들 하냐? 그건 아니죠. 이재명이가 80일 동안 한 게 뭐 있어요? 이재명이가 80일 동안 휴가도 많이 갔습니다. 그 G7도 캐나다 휴가 갔다 왔죠? 김영희 데리고. 이번에도 미국, 일본 휴가 갔다 왔죠? 또 그 폭우가 내리는 수해 때 그때도 거제도 옆에 저도에 휴가 갔다 왔잖아요. 도저히 2달 만에 휴가 몇 번 갔노? 참 한심합니다. 근데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이가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러면 왜 이가 흔들흔들 하냐? 자기가 워낙에 지연제가 많으니까 자기가 이제 지연제가 많으니까 이걸 덮으려니까 무리수를 계속 두다 보니까 계속 반발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가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. 우리가 지연죄가 많은 범죄자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. 지연죄가 많으니까. 이게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. 업보. 자, 그럼 제가 보기 가장 스트레스를 누가 많이 줬을까요? 이재명이가 이를 흔들흔들 할 정도로 가장 저는 단연 1번은 누구다? 1번은 트럼프입니다.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는 이재명이 성과 같으면 그냥 치받고 싶어도 국제 개망신 당하잖아. 또 자기가 북한에 퍼준 지연제가 있잖아. 약점이 잡혀 있단 말이야. 북한에 800만 불 퍼준 것부터 중국의 셰셰부터 그다음에 부정선거 의혹부터 자기가 지연제가 많으니까 트럼프한테 공개적으로 치받지도 못하고 진짜 성깔 참는다면서 얼마나 퍼줬습니까? 달라면 다 줬잖아. 트럼프가 달라는 거 안 준 게 뭐 있노? 뭐 안 줬는데? 소고기하고 쌀 막았냐? 그것도 못 막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못 막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막았다 친들 그 퍼준 게 3,500억 불에 추가로 1,500억 불에 또 LNG 구매까지 얼마냐? 뭘 막았냐? 지금 이게 난립니다. 더군다나 트럼프가 해당 끝나고 나서 바로 그냥 또 우리 디지털 규제가 있거든요.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있잖아. 미국의 유튜브, 구글 또는 페이스북 있잖아. 메타.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게 규제하는 게 있거든. EU나.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큰 현안이에요. 우리나라에서도. 이런 걸 바로 그냥 트럼프가 회담 다음날 글 올려서 빅테크 규제하면 너 관세 또 폭탄 때릴 거야? 이건 한국을 겨냥한 거예요. EU하고. 유럽의 EU하고 한국.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대로 이재명 뒤통수를 치버린 거야. 그만큼 주고받는데 이재명으로 중에 난감한 거야. 난감해. 트럼프만 생각하면 그냥 이가 흔들흔들 안 빠진 게 다행이지. 이가 흔들흔들. 제일 이게 괴롭잖아. 왜? 대들 수도 없고. 약점은 잡혀있고. 약점을 떠나서 미국한테 대들 수가 있나. 저는 가장 괴롭히는 게 1번이 트럼프라 봐요.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한 명 더 꼽는다면 2번은 바로 북한의 김정의죠. 김정의가 직접 이재명이 상대할 급이 안 되니까 그냥 김여정이 시켜서 하죠. 김여정이 시켜서. 김정은이 가게 야 이재명 니 빠지라.
너 개꿈 꾸지 말고 니하고는 이게 이야기 안 한다. 너 트럼프한테 가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아주 개 모욕을 했지. 우리나라에 그 뭐라고 했나 이거 엄청나게 모욕을 해가지고 난립니다. 오늘 한겨레인지 뭐 한글인지 경향인지 사설까지 쓸 정도로 이게 북한을요. 이재명이 그 완전히 트럼프한테 가서 오버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말 실수를 해가지고요.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. 북한이 트럼프 회동 끝나고 이재명이 보고 너 비핵화 망상증 버리라 이러면서요. 뭐라고 비난을 했느냐.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했어요. 야, 대단하네. 이재명이가 북한을 보고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 있다. 이러면서 이거 한미일 공조로 비핵화한다. 이러니까 북한이 막 그냥 뚜껑이 열리죠. 북한이 안 그래도 김여정이가 2번이나 비난했는데 이번에 회담 가가지고 이재명 이놈 진짜 못 믿겠네. 우리한테는 그렇게 알랑거리면서 꼬리 치더니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북한을 우리 조선을 모욕해도 유분수지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다. 야, 이 멋입니다. 오죽하면 그 한글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에서도 이재명 메시지 좀 관리 좀 똑바로 하시오. 북한한테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이게 뭐 이거 대형 참사입니다. 이러니까 이게 북한이 난리잖아. 그러니까 이재명이로서는 난감하지. 북한에 김정은이나 김여정이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저는 이빨이 흔들거리게 하는 이게 두 번째. 왜?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. 할 말 못하잖아. 북한도. 미국 가서 이제 말실수를 한 거지. 이재명이 이랬으면 이 대형 말실수입니다. 진짜 이게 보수 대통령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. 이게 있고요. 그 다음에 한 명 더 국제적으로 완전히 뭐 진짜 이재명의 일을 흔들거리는 게 누구다? 바로 그 시진핑이죠. 중국서도 이게 성명이 나오잖아. 글로벌 타임즈 제가 이야기했잖아. 중국의 인민일보 관계사인 글로벌 타임즈에서 이재명 너게 중국 가가지고 뭐 한미동맹이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옛날에는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안미 경미 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 너 그렇게 이야기했지? 한번 두고 봐. 너 우리 사드 때 봤지? 보복하는 거.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중국의 그 관영 매체가 이재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재명 이자가요.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 가면 저 말하니까 다 북한이나 중국도 싫어하는 거예요. 일관성이 없다고. 일관성이. 외교 안보는 게 원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고 믿잖아. 근데 북한한테는 그렇게 또 이렇게 아부하고 하더니 미국 가서는 북한 보고 와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 이러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중국한테는 안미 경미다. 이제는 이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경제도 미국이다. 이러니까 이게 중국이 난리란 거 아닙니까? 오죽하면 이게 시진핑이나 리창 총리가 만나주지도 않잖아요. 이런 식으로 이게 국제적으로 완전히 이재명을 개박살 내버리는. 근데 이재명은 누구한테도 말 못해. 자기 혼자 쏘가리지. 왜? 국내에서나 여포지. 야, 국내에서나 이재명이가 뭐 민주당이 집권 국회도 장악하고 사법도 장악하고 국내에서나 안방 여포지 임마. 네가 안방 여포지. 외국 나가면 어디 누구한테 너 바른 말 할 수 있냐. 트럼프한테도 찍소리 못해. 북한의 김정은한테도 한마디 못해. 중국의 시진핑한테도 한마디 못해. 푸틴한테도 한마디 못해. 젤렌스키한테만 자기가 볼 때 만만하거든. 젤렌스키한테만 그 아마추어 코미디언이 말이야 나토 가입한다고 침략을 자초했다고 비난하다가 결국에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아마 못 갈 겁니다.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. 결국 이재명이가요. 국내에서 막 민주당하고 뭐 큰 소리 치면서 대통령 지금 잡아먹고 얘기하지만요. 그러나 그 국제적으로 가면 완전히 뭐 푸틴, 트럼프, 김정은, 시진핑 한마디도 못하잖아. 근데 굳이 한마디 한 게 젤렌스키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역풍이 불면 재건 사업도 못 갑니다. 이런 게 그 이빨을 흔들거리게 하는 거죠. 그러면 이게 국내적으로는 이게 어떠냐? 국내적으로 보세요. 벌써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니까요. 특검 수사관들 제동 걸리면서 여론이 이재명 지지율이 또 이게 폭락하고 있잖아. 이재명 지지율이 오늘 뉴스토마토에서도 이게 그 데드크로스 지지율이 48로 떨어지고 부정이 48.8, 긍정은 48.3. 이재명한테는 이게 지옥 데드크로스가 좌파 중에 좌파 뉴스토마토 노지.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에버리 리서치에서는
아니 뭐 부정이 50, 긍정이 45로 몰락했지. 지지율이 국내에서도 이제 폭락해. 그러다가 그 특검 수사는 역풍이 불어서 한덕수 영장 계약부터 계속 역풍이 불고 인권위에서는 윤석열 인권 보장해라 이런 게 결의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심각한 상황이죠.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 이게 좋은 시절이 끝나버린 거예요. 지지율은 이미 데드 크로스로 돼버리고 이렇게 그 태풍은 역풍이 불고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때려잡는 겁니다. 결국 때려잡는 거예요. 그러게 장동혁도 마찬가지죠.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이가 영수회담 하다 해도 아무 알맹이도 없는 거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있고요. 그러고 뭐 민주당 지지도 그렇고 하여튼 장동혁도 협조를 안 해주잖아요. 우리가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.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. 이게 첫 일성 아닙니까? 이러니까 이게 골치 아프고요. 그 다음에 더 골치 아픈 게 조국하고 정청래가 있죠. 조국하고 정청래가 가는 데마다 이게 사고치가 조국이도 계속 사고치 가지고 지지율 끌어내리고 있잖아. 정청래도 우리는 국민의 막 상종 안 한다. 이래가지고 그게 그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잖아요. 결국 이재명이 국내에서는 어떻다? 조국, 정청래, 윤석열, 장동혁 4명한테 그 지지율이 폭락되면서 이제 그 이빨이 흔들거리는 거고 국제적으로 더하죠. 트럼프, 시진핑, 김정은, 푸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. 아무런. 그러니까 그 이재명으로서는 소가림 하니까 아마 이빨이 빠질 겁니다. 곧 몇 개. 야, 문재인도 옛날에 다 빠져. 너 일을 내가 빠지냐. 맨날 휴가 가면서 일해가 빠진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들이 워낙 잘못하고 지은 죄가 많으니까 자기 업보로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. 그럴 거기에 이빨이 흔들거리고 아마 이게 뭐 다 빠질지 모르죠. 왜? 자기 잘못이니까 이렇게 보고 하여튼 제가 대표적으로 외국에서 이재명 이빨을 흔들거리게 하는 사람 4명 그 다음에 국내에서 이재명 이빨을 흔들게 하는 사람 4명 이렇게 그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과연 이재명 이빨이 남아날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